금요일 미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좋았던 증시로 보이지는 않고요. 비트코인 쪽, 에너지 쪽, 금융 쪽이 눈에 띄는 증시였습니다. 탱크 쪽은 상승폭만 보면 오른 듯 하지만 앞 거래일에 캔들과 겹쳐 있거든요. 의미 있는 주가의 상승은 없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동안의 상승폭은 있지만 주가가 크게 위로 도망간 게 아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식은 원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제가 오래 주식하면서 뭔가 있는 것 같다는 걸 느꼈거든요. 항상 비슷한 호재와 악재, 비슷한 시기에 나오는 호재와 악재, 주가의 움직임, 섹터의 움직임, 그런 것들이요. 하나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시고 증시를 잘 해석해서 타이밍 맞는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금융 쪽은 경기가 좋다고 하는 시기에 인플레이션의 상승이 예상되거나 상승을 하면 좋은 시간표를 갖습니다. 제가 2019년 처음 유튜브 시작할 때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대략적으로 2016년 전후로는 금융주가 크게 인기가 없었어요. 시간의 흐름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지만 금융주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고요. 코로나 시국 때의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가팔랐기 때문에 금융주의 상승을 제대로 만들었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JP몰간도 굉장히 오랫동안 50부근, 60부근에서 머물다 2017년 트럼프 임기 때 규제 완화로 상승을 하고 코로나 시국에 가파른 인플레이션을 만나면서 빠른 상승을 했습니다.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경기가 좋을 때 인플레이션 이슈가 부각이 되면 금융 섹터의 흐름이 좋다는 것을요. 단, 전체 증시 분위기가 좋아야 하겠죠. 금융주 쪽에 자금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자금이 들어가든 말든 우리가 신경 써도 답이 나오는 정보는 아니라서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요. 트럼프의 규제 완화가 있고 이번에는 많은 곳에서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을 하잖아요. 증시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면 추가적 상승을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야기 드렸습니다. 지수, 테슬라, 엔비디아, SOXL, IONQ, 비트코인. 지금의 상황은 뒤에 설명 이어가겠고요. 한국에 계신 분들이나 한국에 계신 유튜버 분들은 미국 경제 문화나 상황을 잘 모르시고 지표만 보고 전달을 해드리잖아요. CPI 관련해서 미국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CPI는 올랐죠. 예상치에는 부합을 했고요. 근원 CPI는 예상보다 낮게 나왔고요. 근원 CPI가 낮게 나올 수 있었던 건 주거비의 영향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근원 CPI의 약 45%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CPI 향방에 큰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오래 사신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요. 미국의 주택 가격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오르락 내리락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집을 팔고 수익을 내서 다른 집으로 이사를 간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50년 동안 고정금리로 계속 갚아 나가고요. 코로나 때 집값이 말도 안 되게 올랐는데요. 지금 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데 집값이 내렸냐? 아니요. 오른 집값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더 오르지는 않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상승한 가격에서 정착을 했기 때문에 다시 예전처럼 상승폭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비정상적인 상승폭에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금융시장에서 가장 많이 참가하고 있는 선행지표가 신규 임대료인데요. 미국의 집값은 상승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만약 신규 임대료가 지금도 계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움직임이 없는 집값에서 변동성이 크면 쉽게 인플레이션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상승폭이 저조해지고 있다는 건 더 이상의 인플레이션 상승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서 주거비가 떨어진 것이 증시에서는 큰 호재로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프 보시면 상승이 저조해지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는데요. 보통 미국은 30년 고정금리를 선택을 합니다. 30년 고정금리가 오르면서 지금 집값도 비싼데 금리까지 높으니 집을 사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수요가 줄어드는 건데요. 그래서 팔려고 했던 가격보다 내려서 집을 내놓는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죠. 집값이 하락하면 임대료가 하락하는 건 다들 아시죠? 주거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건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기 침체 쪽으로 연결될 수가 있어서 앞으로는 신경 써서 봐야 하는 부분이 될 겁니다. 미국 주거비의 하락은 집값이 하락한 게 아니고 원래 미국은 집값이 잘 오르지 않고 현재는 오른 가격에서 멈춘 상황에 금리가 오르고
수요가 줄어서 상승폭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CPI는 이것 빼면 별건 없었거든요. 다른 곳에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고 있고요. 보시면 전체적으로는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들은 조금씩 오르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에너지는 바이든이 재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놨는데 재임을 포기하면서 에너지가 다시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에너지가 오르면 여러 가지 상승할 것들이 많겠죠. 그래서 주거비는 내리고 전체적인 인플레이션이 오르고 있다는 이런 그래프가 나왔다 보시면 되는데요. 다음 근원 CPI는 추가적으로 주거비가 하락한다면 예상치 부합이나 이번처럼 조금의 하락을 예상할 수 있지만 CPI는 조금의 상승을 예상할 수가 있거든요. 만약 그렇게 되면 또 인플레이션의 상승이다, 경기 침체다, 이런 프레임을 씌워서 증시를 흔들 수도 있으니 분위기 잘 살피면서 가면 좋겠습니다. 트럼프의 정책도 잘 지켜봐야 하겠고요. 미국에서 국민들이 물가 상승을 제일 크게 느끼는 곳이 있는데요. 보험입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험은 두 배로 뛰어서 안 내려오고요. 심지어 더 오르고 있고요. 미국은 보험을 안 들면 불법이거든요. 미국 보험회사들은 민영화되어 있어서 가격을 마음껏 올리기도 합니다. 이번에 자동차 보험 보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정말 문제이긴 합니다. 유나이트 헬스 CEO 사건이 있었는데 얼마나 심각한지 체감하기 어려우시잖아요. 미국은 보험에서 제일 큰 인플레이션 상승이 있었다는 거 참고하시라고 그래프를 가져와 봤습니다. 10년물 금리 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추세 밖으로 나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하락은 전저점으로 리테스트를 하고 있는 눌림일 수도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4.6 부근 밑으로 내려와서 머물러 주는 게 좋을 것 같아 보이거든요. 4.6에서 머무르면 51선이 올라올 거라서 금리가 조금만 내려가면 금리가 51선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10년물 금리는 안정권으로 들어가고 증시의 부담을 덜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지수 저점 지역 5803 기준을 잡아드렸었죠. 저점이 5809였고요. 5803 밑으로 하락하지 않았고 하락해서 머무른 게 아니기 때문에 증시는 괜찮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등과 급락도 잘 나올 거라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락도 빨랐지만 상승도 빠르게 출현을 했고요. 이제 우리가 봐야 할 건 뭘까요? 고점과 저점을 낮추는 패턴에서는 정고점을 봐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금요일에 정고점 구간까지 갔다가 살짝 빠지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올라가서 안착만 해주면 추세 전환이 가능해서 사상 최고가를 넘는 상승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6055 부근 위에서 머무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테슬라도 정고점 부근에 주가가 머물러 있는데요. 테슬라는 420 부근 위에서 머물러 준다면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단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매물대가 420, 400 부근에 있거든요. 저는 장기 투자를 하기 때문에 장기 매물대 380, 360을 사용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지나갔잖아요. 그래도 매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단타 매물대는 사용을 하시고는 물을 탈 준비를 하고 매수하시면 되는데요. 잘 판단하셔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지금은 볼 것도 없습니다. 엔비디아는 다우에 편입이 되면서 다우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증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여기서 횡보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IONQ는 지난 영상에서 운영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드린 자리에 안 갈 것 같잖아요. 저는 플랜을 짜고 기다리는 매수를 합니다. 기다리면 80% 정도 매물대에 가거든요. 그래서 멤버십에서는 매수기에는 항상 오니 기다리는 매수를 하시라고 교육을 시켜드리는데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지난 영상 안 보신 분들은 보시고 말씀드린 주가를 어디에 적어두시고 기회가 오면 매수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IONQ는 흐름이 들어온 게 없어서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45자리 위에서 머무르는 게 좋은데요. 박스를 이동시킬 수 있는 자리거든요. 주가는 박스로 움직입니다. 박스 안에서 상승과 하락은 횡보고요. 박스가 이동이 되어 상승 혹은 하락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보고 있는 박스는 하단 28부근, 위에 45이니까요. 여러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SOXL 손절을 해야 하냐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27 밑으로 하락해도 저는 최소 3일 안에 다시 올라와 주면 된다고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지금은 다시 올라왔으니 괜찮고요. 손절은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진행을 하셔야 하는데요. 시간을 갖고 운용하는 방법을 공부해 보시길 추천을 드립니다. 손절하지 않고 마이너스가 있더라도 운용을 해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으로 진입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마이너스에 집중하는 주식보다는 어떻게 대응을 할지에 집중하는 주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27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반도체 섹터는 괜찮다라고 판단되는 자리이니 지켜보시고요. 단타 매물대를 말씀드리면 29 부근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타 매물대란 단타 투자자들이 사용하는 매물대인데 증시 분위기가 좋으면 장기 투자자분들이 사용하셔도 괜찮은 자리거든요. 저는 매집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물량을 늘리는 자리요. 장기 투자자분들인데 매물대를 모르시면 단타 매물대를 사용하시고 물 타는 형식으로 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운용하는 건 계속 같이 하면서 이해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고 이것저것 크게 신경 쓰지 않으면서 잠도 충분히 자면서 수익률을 높이고 싶으신 분들은 멤버십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시와 같이 중요 자리에 서 있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지수는 이젠 전저점을 넘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비트코인은 전저점을 넘었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머물러 주면서 지수만 전저점을 넘어준다면 좋은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은 10만 자리가 심리적인 지지 자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이 지금 자리에 버텨주고 증시가 따라와 준다면 같이 좋은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10만에서 9만 8천 밑으로 머무르는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똑같이 설명하고 같은 기업 분석에 같은 투자법을 배우기 때문에 그런 쪽 이야기가 듣기가 쉬워서 편하실 수 있지만 쉬운 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든요. 제가 다 해봤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주가, 머무르는 것들을 연습하시고 이해하시면 기준이 생기는 주식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영상을 꾸준히 봐야 점점 이해가 되어 간다고 다들 하시니까요. 앞으로도 꾸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나오는 급등과 급락에 일일비하지 않고 지금 증시의 위치가 어딘지 어떤 상황인지 지금의 상승과 하락이 의미가 있는 움직임인지를 확인하면서 가면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